곧이어 방송될 모국의 전문 건강 프로그램 와우 메디컬 114는 모국 현지에서 제작된 방송으로 방송 시간과 배경 등 캐나다 현지 사정과는 다소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음을 알려드리며 시청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네, 류지연 씨 잘 들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잠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청소년 10명 중에 9명이 수면 부족이다. 네. 그러니까 좀 일찍 좀 재워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좀 푹 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 너무 네. 많이 자서 그건 아니고.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1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들 그 남성분들 그 고민 많이 하시는 우리 그 이 남성분들에 관한 의학 내용입니다. 아담스 비뇨기과 이무현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와우 메디컬 114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전화를 주시면 되는데요. 지역번호 02-6676-0114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약간 몸을 좀 자주 움직이는 거 좋다 그러는데 우리만 네. 움직이면서 하면 안 되겠죠.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몸을 좀 자주 움직이면 그 뭐랄까 그 남성들 이 성의학 건강에도 도움이 되겠죠. 물론입니다. 예. 성기능이 이제 그 남성 건강의 이제 바로미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예. 성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법 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뭐겠느냐 질문을 많이 받는데, 네.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운동. 운동. 결국 운동이라는 게 몸을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많이 네. 움직일수록 우리 몸 안에 활성화를 일으켜서 예. 건강뿐만 아니라 성기능도 좋아진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요, 운동하는데 좀 저도 마찬가지인데 뛰는 게 좋으냐 아니면 걷는 게 좋으냐 맞아요. 뛰다가 걷다가 막 이러면서도 그거 고민하다가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요. 이 시간에 좀 남성 성기능과 남성분들이 좀 나이 드신 분들이 많으니까 걷는 네. 것이 좋으냐 좀 뛰는 것이 좋으냐 오늘 애매한 거 좀 정의를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일단 자기 그 체력에 맞춰서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지나치게 많이 뛰는 것도 때로는 그게 오히려 그 몸에 부담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뛰어봐서 약간 숨이 가쁠 정도, 네. 그 정도까지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른 걸음, 그래서 우리 파워워킹이라고 파워워킹. 그러죠. 예, 네. 파워워킹이 요즘 많이 추천을 받고 있는데 너무 운동이 안 될 정도로 서서히 이렇게 산보식으로 가는 것도 그렇게 많은 도움이 안 될 것 같고 파워워킹이 가장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걷느냐, 이렇게 걷는 뛰느냐. 있잖아요. 네. 강변 나오면 이게 마스크 쓰시고 아주머니들 네. 이렇게 걸어. 맞아요. 네. 걷느냐 뛰느냐 딱 정해달라고 하셨는데 오히려 애매하게 파워워킹을 하는 게 더 좋다고 결론을 내려주셨네요. 이렇게 습관을 좋게 들여서 건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러다가 또 성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몸에 증상이 나타나는지 좀 알려주시죠. 일단 성기능 장애라고 하면은요, 성기능 장애라는 것은 성욕을 느끼는 것부터 시작해서 발기가 되는 것, 그리고 사정에 이르기까지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을 우리가 성기능 장애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발기부전 아니겠습니까? 이게 네. 발기부전이라는 것은 발기력이 좀 떨어지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래서 이 발기부전의 대표적인 증상은 성관계 도중에 꺼져버리는 거라든지 네. 아니면 좀 단단하지 않다든지 그리고 일어나는 게 어렵다든지 이러한 증상들이 발기부전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예. 그 남성 성기능 장애 질환으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그 최근 질환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퍼센테이지로 보면 사실은 사정이 좀 빠른 조루증이 더 좀 많습니다만은 가장 큰 고민을 주는 것은 이제 발기부전이죠. 심지어 40대 이상의 남성의 한 절반 이상이 이 발기부전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통계에 나타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이걸로 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예. 정말 많이 좀 나타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통계를 들으니까. 네. 이 발기부전이 생기는 그런 원인은 어떤 게 있을까요? 발기부전의 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발기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는 과정을 좀 살펴보는 게 네. 순서일 것 같습니다. 발기라는 것은요, 음경 해면체라고 이걸 좀 잠깐 보면서 설명드리고 싶은데, 예. 우리 음경의 단면도입니다, 이게. 그래서 음경 단면도에서 보면 이 부분이 발기 조직인 음경 해면체입니다.
이 가운데 특히 이게 음경 해매체 동맥인데 이쪽으로 피가 들어와 가지고 빵빵해지게 되면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벌집 모양의 해매체가 이렇게 이런 모양이 되면서 이제 빵빵해집니다. 이게 이제 발기를 일으키는 그런 이제 아하. 과정인데요. 예. 그래서 이제 그 해매체에 피가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이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음경혈관이겠죠. 그래서 그 음경혈관에 이상이 있거나 그리고 그리고 예, 화면에 나타났듯이 음경혈관 이상을 초래하는 게 이제 당뇨병이라든지 고혈압, 심장병, 고지혈증, 예. 흡연, 과음 이러한 것들이 혈관 이상을 일으켜서 결국은 발기부전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야,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우리 몸에 그 많은 수많은 호르몬 중에서 성기능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호르몬이 남성 호르몬입니다. 네. 이 그 남성 호르몬이 나이가 들면서 좀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운동 부족으로 인해서 뭐 복부 비만이 있거나 네. 흡연, 과음 이러한 것들이 결국 남성 호르몬을 떨어뜨려서 결국은 발기부전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예. 그리고 뭐 스트레스는 뭐 만병의 근원이기 뭐 때문에 말할 것도 없겠죠, 뭐 설명할 저거는. 필요가 네. 없겠죠. 그래서 약물 같은 것도 좀 문제가 될 수 예, 있겠네요. 일부 약제들이 발기부전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네. 예. 저는 이게 제 머리카락이 있거든요. 네. 그 탈모에 좀 고민하시는 분들, 발기부전 뭐 아직도 뭐 저는 좀 걱정할 때는 아닌 것 같으니까. 근데 그 이 두 가지 때문에 남성 중년들이 사실 전 몰랐는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심각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자, 그럼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검사에 대해서 굉장히 이 병원 갈 꺼려하고, 예. 이거 뭐 좀 괜히 또 다른 이상한 거 있지 않나 이런 것들 때문에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자, 검사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예. 모든 질환이 그렇듯이 일단 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그 원인을 알기 위한 검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성기능에 대한 검사를 우리가 성기능 검사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먼저 이 병력부터 시작해서 아까 얘기하는 남성 예. 호르몬이 부족한지 안 부족한지 그리고 혈관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는 이런 전체적인 이런 검사 과정을 살펴보게 되겠는데요. 네, 화면에 나오고 예, 있는데요. 화면에 지금 나오고 있네요. 먼저 이 발기 과정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이제 혈액 채출에서 남성 호르몬이 부족한지 아니면 발기부전을 일으킬 수 있는 인자들 여러 가지를 찾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 보는 것은 음경혈관을 직접 보는 도플러 검사입니다. 예. 그래서 혈관의 이상 여부를 알아내게 되고요. 네. 그리고 컴퓨터 성자국 발기 검사를 통해서 심인성인지 신체적인 부분이 많은지를 알아보게 되고요. 특히 예. 음경혈관 내막이라고 해서 가장 안에 있는 그쪽에 또 특별한 또 기능이 있습니다. 그 기능까지 예. 알아보는 혈관 내막 검사 이러한 등등 검사들을 통해서 결국은 원인을 알게 되면 치료 방향을 결정하고 정확한 치료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발기부전이 뭔지 또 그 원인이나 이제 검사 과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이 발기부전은 사실 좀 부끄러워하기도 하시고 질환으로 생각 안 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치료를 좀 미루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네, 이렇게 방치를 하면 좀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모든 병이 그렇지만 네. 방치를 하게 되면 키우게 되는 거겠죠. 근데 발기부전은 특히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우리 나이 들면서 남성들의 건강의 바로미터가 바로 이 성기능입니다. 그래서 발기력이 떨어졌다는 것은 뭔가 우리 혈관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고 심지어는 우리 연구조사에 의하면 발기부전이 온 사람이 3년 내에 심혈관 질환이 올 가능성이 한 25% 높다 하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듯이 네. 결국은 이 혈관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발기부전 증상이 있다 그러면은 꼭 검사를 통해서 예. 체크를 해서 그걸 치료하고 또 다른 질환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네.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꼭 검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미영 씨는 어른들한테 이 다음에 사랑받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쁜 처자가 이런 것도 의학이니까 공부를 네. 많이 해서 어른들 힘들어하시면 그렇게 조언도 좀 해드리고 병원에도 모시고 다니고 이런 사실 그 창피한 게 아니거든요. 정말 사랑받는 며느리 네, 딸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먹는 약에 대해서 좀 말씀 들어볼게요. 이 참 먹는 약이 발기부전에 대한 약이 예. 그 수를 이제 셀 수도 없어요. 예. 그다음에 이름도 며칠 전에 그 보도를 보니까 좀 민망해서 이름을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기 좀 그렇다 이런 이름까지도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자 어떤 것인지요? 예, 방금 얘기했듯이 이 먹는 약은 누구나 알다시피 비아그라라는 약제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지금까지 이름이
바뀌지 않고 지금까지 유지됐던 것은 그 특허권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근데 이 특허가 이제 풀리면서 저희들이 복제약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서 나오죠. 이제 예. 올해부터 복제약이 나오면서 이제 이름도 회사마다 좀 다양하게 나오고 조금 방금 얘기했듯이 좀 민망한 이제 그런 이제 그 맞아요. 이름까지 많이 나오는데 올해가 복제할 수 있는 게 작년은 끝난 거죠. 네, 그러니까 네. 아주 그래서, 쏟아져 예. 나오니까 이름을 예. 막 좀 독특하고 튀게 지려고 그런 이름들이 많이 나오는 것 네. 같아요. 예. 근데 어찌 됐든 간에 예. 그 복제약이 됐든 뭐가 됐든지 이제 성분은 이제 다 같은 거니까 네. 이 그 결국은 이 1차 약 그 경구 치료 제제 이런 약들은 다 부작용이 있습니다. 네. 크고 작고 많이 느끼든 덜 느끼든 부작용이 있고요. 두 번째는 부작용 중에서 조금 더 설명드리면 부작용 중에서 뭐 안면 홍조가 좀 심하다든지 뭐 가슴이 좀 퉁퉁 뛴다든지 아니면 그 색깔이 좀 이상하게 보인다든지 특히 협심증 약을 드신다든지 이런 심혈관 질환이 있는 네. 분들은 굉장히 주의해야 되고 또 한 30% 정도는 또 이 약이 또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러한 이유로 반드시 부작용과 여러 가지 그런 이유로 반드시 전문의의 처방하에서 드시는 게 좋겠고 또 한 가지 특징은 이러한 약제들은 처음에는 반짝 효과가 있다가 점점 효과가 좀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궁극적인 치료로 보기는 좀 어렵다. 그걸 좀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그래요. 치료 방법에 대해서 좀 저희가 약물로 치료하는 방법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약물로 치료하는 게 그 호르몬을 좀 보충해서 이렇게 치료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호르몬이 부족하면은 발기부전이 생길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봐도 무방한 건가요? 예, 그 호르몬에 대해서 좀 잠깐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우리 예. 호르몬이라는 것은 우리 그 몸 안에 각 장기들이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물질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 특히 남성의 성기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게 남성 호르몬입니다. 네. 지금 화면에서 보면은 그 발기부전 치료 중에 하나가 남성 호르몬이 부족했을 때 호르몬 보충요법을 해준 것도 치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호르몬 보충요법을 함으로써 우리 성욕이 떨어진 부분이나 그리고 또 성기능이 좀 떨어진 부분들을 좀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르몬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 호르몬이 떨어지게 되면은 남성 호르몬이 떨어지게 되면은 그 성욕이 떨어지고 성기능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기억력이 떨어지고 쉽게 우울해지고 예. 그다음에 근력이 떨어지고 또 배가 더 많이 나오고 또 이러한 결국은 남성 건강에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제 그런 호르몬이 바로 남성 호르몬입니다. 아까 그 성기능 검사에서 잠깐 보셨지만 간단한 혈액 채취를 통해서 남성 호르몬이 부족한지 아니면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족한 것으로 판단이 되면 보충해 주는 게 좋은데 보충하는 방법에는 뭐 먹는 방법, 바르는 방법, 또 붙이는 거, 주사 방법이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특히 그 가장 간편한 방법을 이제 한 번 주사 맞으면 한 3개월씩 효과가 가는 이제 그런 방법을 최근에 가장 그런 많이 거 하고 단계별 치료법을 네. 한번 또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죠. 1차, 2차, 3차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 먼저 그 치료법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잠깐 했는데 우리가 본격적인 치료에 들어가서는 1차, 2차, 3차 이제 세 가지 방법으로 주로 발기부전을 치료하게 되는데 비아그라로 대변되는 이제 경구 치료 제제 그게 방금 얘기 드렸던 이제 그런 이제 1차 치료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성관계 때마다 이제 음경에다 직접 주사하는 이제 자가주사요법이 2차 치료가 되겠고 그다음에 3차 치료로서는 수술적인 방법입니다. 음경 보형물 삽입 수술이라는 그런 수술 방법을 통해서 발기부전을 치료하게 됩니다. 종류에는 굴곡형과 팽창형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전화가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사전화 제가 전화 좀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자분이 전화하셨네요? 네, 이건 여쭤보려고요. 이건 미영 씨가 봐도 될 것 같아요. 네. 어떤 고민이 감사합니다. 있으신가요? 네. 제가 우리 신랑이 지금 나이가 65세거든요. 네. 그래서 궁금해요. 본인은 나이를 먹었기 때문에 내 나이 때는 다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다 그렇다는 거는 궁금해서요. 어머니 어떻게 발기부전이 다 원활한 성생활이 안 되는 거니까 다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예. 자, 정확히 말씀을 좀 해주세요. 저희가 뭔가 좀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성관계가 좀 어려우신 게 얼마나 되셨나요? 한 1년 넘었어요. 1년 정도. 예. 혹시
당뇨나 고혈압 이러한 질환을 당뇨, 고혈압 있어요. 그 약 드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2년? 네. 2년? 2년이요? 됐다고 하시거든요. 예, 예. 네. 2년이면 얼마 안 되신 것 예, 같은데. 알겠습니다. 혹시 남편분께서 1년 정도 지금 그렇다고 하시는데 약제를 드셔보시거나 그러지는 않으셨나요? 뭐 예, 비아그라라든지 이런 약을? 제가 전혀 권하지 않죠. 그게 효과가 없다고 합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고 네. 제가 남편에게 부담을 주지 않아요. 네. 부담 주지 않고 절대 그러한 약물은 쓰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그래서 네. 좋은 방법이 있나, 또 치료를 해야 되나 어떻게 여쭤보는 거예요, 감히. 예. 네. 아니 뭐 네. 약물을 지금 잡수신다는 건가요? 먹는 약은 고혈압 당뇨약이죠. 그리고 이제 예, 예. 성기능에 대한 문제 치료제 약이라든가 뭐 개선제 약은 권하고 있지 않다. 네네네. 혹시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그건 이제 본인에게 부담을 줄 것 같아 갖고. 본인에게. 예. 굉장히 자상하신 그 사모님이시네요. 예, 자, 저희가 그 이거 부분을 저희가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자, 좀 일단 네. 보통 경우에는 뭐 약제를 드신다 하더라도 뭐 상대방한테 얘기 않고 드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쩌면 부인께서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네. 지금 연세상 60대 중반이시고 예. 그리고 당뇨와 고혈압을 앓고 계신다고 한다면 이제 연세 드신 것과 그리고 당뇨, 고혈압이 다 발기부전의 원인이기 때문에 원인은 충분히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이제 이렇게 그 당뇨, 고혈압이 있을 때는 혈관 손상이 이미 상당히 진행이 돼 있을 겁니다. 음경혈관은 특히 먼저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렇게 발기부전이 왔을 것 같는데 이럴 때는 또 그 경구치료제제를 그 처음에 잠깐 들을지 몰라도 금방 또 잘 안 듣습니다. 그래서 이게 발기부전을 확실하게 치료하는 방법으로는 이 시간 이어서 설명을 드릴 수술적인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음경 보형물 삽입 수술인데요. 이런 수술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까지 뭐 특히 이제 부인들께서 이렇게까지 뭐 할 필요가 있느냐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예. 사실은 이 남성들은 꼭 부인과의 관계도 있겠지만 이 성기능이 자신감을 주고 또 자신감이 결국은 건강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연세가 드실수록 이 성기능이 있고 없고가 참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요즘은 의학이 발달해서 누구나 90살, 100살까지 사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기능을 없이 그냥 지금 이제 60대 중반이시면은 한 30년 더 사실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성기능이 없는 상황에서 오래만 사시는 것은 그렇게 삶의 질 또는 건강에 그게 좋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런 의미에서 확실한 성기능을 갖는 방법이 수술적인 방법이거든요. 네. 한번 그럼 어디 병원을 가야 되나요? 자, 그거는요, 그거는 어머니. 이제, 저희 방송에서 어느 병원 가세요? 어디에 예. 이러면 이게 아니요. 광고를 하기 근데- 때문에요. 예. 심의위원회에서 큰일 나요. 또 저희 아니요, 뭐 제가 야단치니까 안 여쭤볼게요. 됩니까? 네. 잠깐만요. 방송 끝나고 전화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다음에 아니요, 뭐 좀 여쭤볼게요. 방송을 끝까지 보시면 저희가 내용이 있으니까요. 네. 다른 분들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막 급해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송 끝나고 전화 주시고요. 예. 방송 끝까지 다 지켜보시면 아마 답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네.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궁금한 게 많으신 것 같아요. 갑자기 많아지는 것 같아요. 처음에 그러게요. 얌전하게 계시다가. 자, 다음 전화 또 연결해서 궁금증 해결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예. 예, 어떤 점이 궁금하신지요? 예. 발기는 계속 되는데 네. 전에 같으면은 정상적으로 일자를 앞에 나가는데 발기가 되는데 지금 현재 약 손가락이 반 정도 고부러진 정도로 고부러지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좀 꼬부라진다는 게 좀 쉬워진다는 얘기인가요? 예. 네. 그리고 여기가- 테두리에 핏줄이 한 3줄 정도 또 돌아가면서 그렇게 생기가 있는데 어떻게 돼서 그런가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조금 정리를 좀 해주시겠어요? 예, 뭐 좀 이렇게 좀 쉬워지고요. 그다음에 핏줄 같은 것들을 좀 그 정도로 이렇게 예. 들었는데요. 그래서 예, 지금 성기능이 연세가 어떻게 나빠지셨든지 되시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예, 66입니다. 네? 66입니다. 네, 50대. 66세. 예. 그리고 발기는 좀 어떠십니까?
발기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상관없고. 잘 되는데. 그 휘어지는 정도가 그 어느 정도 휘어지는지, 그리고 성관계 불편하지는 않으신지. 성관계는 가능하십니까? 그래 오래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잘 안 되세요? 이제 관계 잘 되지요. 잘 예. 됩니다. 네. 그 휘어지신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요게 지금 한 5, 6개월? 5, 6개월 됐다고 어, 하시더라고요. 한 5, 6개월 된 거죠. 예, 그 음경이 휘어지는 걸 보고 이제 음경 만곡증이다 또는 이제 페이로니시 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예. 이제 원인은 이제 다양한데 한 그 5, 6개월 정도 되셨다고 한다면 앞으로 조금 더 구부러질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거기서 스톱할 수도 있는데 이 음경 만곡증 특히 페이로니시 병의 치료는 수술이 가장 확실합니다. 아하, 그래서 예. 그 휘어진 부분, 그래서 윗부분을 당겨서 이렇게 반드시 펴주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그 밑에 그 구부러진 부분을 이렇게 좀 그 펴서 거기에다가 이식을 해주는 이제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수술적인 방법으로 고칠 수가 있는데 만약 지금 발기력이 괜찮으시니까 그 뭐 특별한 그 다른 추가 수술은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발기력이 좀 떨어진 상황에서 또 발기시 이렇게 구부러지는 현상까지 있다고 한다면 동시에 음경 보형물 삽입 수술이라는 수술을 받으면서 그 부분 그 구부러진 부분을 또 이제 이식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 모든 부분 그 만곡증 치료와 함께 발기부전까지 네.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까 약 이야기를 했는데 약이 이제 그 특허가 풀려서 여러 가지 약이 나온다 그랬는데요. 이 처음에는 약만 드셔도 뭐 될 거 되다가 또 나이가 또 드시고 점점점 시간이 가면 또 얘도 또 잘 또 반응이 안 되는 뭐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게 부작용이라든가 또 언제까지 이게 또 약 효과가 있을까 또 막말로 시세말로 약발이 떨어진다 하잖아요. 약발이 네. 떨어지는 경우는 또 어떤 경우인지요? 예. 그래서 그 1차 치료라는 게 그 약 먹는 약으로 이제 주로 하게 되는데 네. 그 우리 환자분들 보면은 처음에는 아주 다들 잘 듣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처음부터 물론 안 들으신 분도 계시지만 또 드셔서 안 되는 분들도 계시고 하지만 처음엔 잘 듣는데 그게 한 1년, 2년 뭐 몇 년 지나면 거의 다 잘 안 듣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 경우 그 이유는 그 약 효과는 그대로일지라도 우리 몸은 갈수록 특히 음경주의의 상황은 조금씩 더 노화돼 가고 조금씩 안 좋아지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결국은 이거 듣지 않게 되고 2차 치료 방법인 이 주사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사 방법은 성관계 때마다 본인이 직접 이제 주사하는 방법인데 이것도 처음에는 좀 잘 듣다가 점점 용량을 올리다가 결국은 잘 안 듣고 그리고 아까 그 상담해 주시면 음경 만곡증 얘기를 했는데 이게 그 음경이 구부러지는 걸 만곡증이라고 하는데 이 주사 방법을 자꾸 하다 보면 주사 부위가 좀 딱딱해져 가지고 결국은 그 부위를 중심으로 휘어지는 만곡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그 1차 방법이나 2차 방법 먹는 약 주사 방법은 그 결국은 나중엔 듣지 않기 때문에 그 장기적으로 쓰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약물 치료를 좀 살펴봤는데요. 먹는 것도 좀 효과가 없고, 그다음에 뭐 주사요법도 좀 어렵다 이렇게 결론을 맞아요. 내려주셨는데요. 예. 뭐 매번 주사를 놔야 되니까 좀 번거로움 같은 것들도 좀 네, 있을 것 그렇습니다. 네, 같아요. 그리고 거의 아파가지고 네. 하도 주사를 맞으면 이게 살이 그 세포가 막 이렇게 좀 뭐랄까 섬유화된다 그러잖아요. 그럴 수도 네.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섬유화가 됩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보형물 삽입 치료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어떤 치료법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방금 얘기 드렸다시피 먹는 약이나 주사 방법은 효과가 좀 떨어지기도 하지만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그건 일회용입니다. 궁극적인 치료는 아니죠. 이에 비해서 수술 방법인 음경 보형물 삽입 수술은 한 번 수술하면 평생 이제 발기 걱정은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근본적인 치료 방법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아까 그 제가 발기 기전에 대해 설명할 때 음경 가운데 있는 해면체, 발기 조직에 피가 빵빵하게 차는 게 발기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떤 원인이 됐든지 그게 잘 안 되는 게 발기 부전입니다. 그래서 혈액 대신에 특수하게 고안된 심을 넣어주는 게 바로 음경 보형물 삽입 수술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음경 보형물 삽입 수술을 받고 나면 한번 자기가 원할 때 언제든지 성관계가 가능하고 네. 그 시간도 충분히 자기 원하는 시간만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감각이나 사정이나 이거 모든 게 똑같기 때문에 네. 만족도가 가장 높은 이제 그런 이제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 저희가 사진 준비했습니다. 예, 네. 보면 시간 돼서. 종류에는 네. 이제 굴곡형과 팽창형이 있습니다. 네.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굴곡형은 항상 단단한 보형물을 쉽게 해서 단단한 힘을 넣어주는 건데 그래서 이제 늘 그 좀 발기된 상태로 있다는 이제 그런 점이 네.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이제 구부려 놨다가 성관계 때 이렇게 펴서 성관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 구부려 놓거나 펴놓거나 이제 발기된 상태로 유지하기 때문에 남들이 보면 좀 표시가 난다는 이제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또 이에 비해서 이 팽창형 보형물은 전혀 표시가 나지 않아서 남들이 알기가 어렵습니다. 네. 지금 왼쪽에 보면 이제 평상시에는 이제 이렇게 돼 있다가 발기를 시키려고 어떻게 시키느냐? 그 음낭 속에 이제 조절 펌프라는 걸 수술할 때 미리 넣어놨다가 그 부분을 가지고 조절을 발기시켰다가 껐다가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한번 동영상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조절 펌프 윗부분을 이렇게 누르게 되면 네. 이게 발기가 이렇게 쫙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충분한 성관계를 가진 다음에 아랫부분을 누르면 이렇게 발기가 이렇게 다시 꺼져서 예. 그 간단하게 맨 처음은 키우고 맨 처음은 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매우 자연스럽기 때문에 말하지 않으면 네. 파트너도 눈치채기 어려울 만큼 그렇게 감쪽 같은 이제 그런 이제 그 치료 방법이 예. 팽창형 보형물 삽입 수술입니다. 그 동영상 한 번 더 네. 보시겠는데요. 그 결국 이제 그 조절 펌프가 음낭 속에 있기 때문에 밖에서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자기가 만지면 아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윗부분을 누르고 세우고 그다음에 밑부분을 눌러서 꺼는 예. 이런 그 방법을 통해서 발기를 시킵니다. 네. 그래서 이 방법이 어제 오늘 나온 게 아니고 이제 이미 30년 가까이 전 세계적으로 그래요? 예. 오래된 치료법이네요. 예, 네. 그 미국에서 개발이 돼서 지금 그 전 세계적으로 30년 이상 안전하게 이렇게 시술되어 온 이제 예. 그런 방법입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예. 그 뭐 다른 데도 아니고 그렇게 참 그 중요한 부분에 이렇게 네. 그런 뭐 이물질 몸에서 뭐 어떻게 보면 이물질이라고 또 받아들일 수 있는데 네. 근데 그런 것이 뭐 좀 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또는 이제 이 만족도 면에서 또 이게 또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또 이게 또 거기 식염수 같은 게 들었다 그랬는데 그게 또 다시 오래되면 이걸 또 바꿔줘야 되지 그런 않느냐 문제도 이거 있겠네요. 터지지 않느냐 네. 네. 하여튼 뭐 그걸 한번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생각이 많으실 것 예. 같고. 일단 이 수술이 참 좋은 건 사실인데 처음에 이런 수술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다들 이제 일단은 참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진짜 들어와도 괜찮을까 이런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미 그 30년 이상 안전하게 시술되어 온 만큼 굉장히 안전한 시술입니다. 우리나라에서 25년 이상 시술되어 왔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안에 들어와서 어떤 불편함이나 이물감이 들지 않습니다. 이 수술을 하신 분들의 대부분 몇 개월 지나서 와서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마치 4살처럼 느껴집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물감이 없고요. 그 안에 그 작동 그 원리를 보면 결국 생리식염수라고 하는 물이 왔다 갔다 하면서 발기됐다가 꺼졌다가 그렇게 되는 건데 그 물은 그 내부에만 있기 때문에 뭐 증발되거나 무슨 부패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평생 그대로 있게 되고요. 그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네. 감각, 내가 느끼는 성관계 시 느끼는 감각이나 사정이나 이건 그대로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특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형물에 대한 이상이 없고 또 인체 해롭지 않다 이렇게 결론 내려주셨는데요. 그래도 모든 수술이 좀 부작용 같은 게 언제나 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우려가 되죠. 그렇죠. 네. 수술에 좀 주의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부작용은 거의 없습니다. 뭐 1% 미만으로 매우 드물고요. 수술 후 주의사항은 일반적인 수술 주의사항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뭐 일주일 정도만 뭐 물을 대지 말라든가, 예. 뭐 심한 운동을 하지 말라든가, 이런 정도의 주의사항 외에는 일단 수술을 하시고 이건 입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수술하시고 그 일주일 후에 실밥 뽑으면은 이제 다 그 모든 과정이 끝나거든요. 예. 뭐 중간에 한두 번 뭐 소독하고. 그래서 생각보다는 간단합니다. 네. 네. 자, 실제로 이게 대본에는 없는 얘기지만 저희 방송을 보시고 모 인사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거기에 식염수가 들어가잖아요. 네. 몸은 좀 열이 있고. 근데 그게 다 몸의 열 때문에 식염수가 이렇게 날아가지 않느냐. 뭐 이런 질문에도 제가 답을 잘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식염수가 아까 그 동영상에서 보실 때 저장고가 완전히 밀폐된 그 특수 실리콘 안에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만 왔다 갔다 할 때는 절대 증발될 수가 없습니다. 아하. 증발된다는 건 이 터진 공간에서 이 액체가 기체가 되는 게 증발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기체가 될 공간이 없기 때문에 액체 그대로 있습니다. 네. 자, 당뇨가 있는 분들이나 아까 고혈압 있는 분들 좀 이 고민이 많으신데 그런 분들도 이 치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네, 물론 될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 당뇨가 이 발기부전의 대표적인 원인 질환 중 하나이다 보니까 그 수술 받은 분 중에 절반이 당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수술한 데는 전혀 지장이 없고요. 다만 이 당뇨가 문제가 혈당치를 너무 조절하지 않고 너무 높았을 때는 염증 같은 거에 취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건강을 위해서도 부작용 합병증 예방을 위해서도 그 관리를 좀 잘 하시는 게 꼭 수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꼭 그 수치를 얘기한다면 최소한 200 이하로는 좀 혈당치를 낮추는 게 좋습니다. 네. 어쨌든 수술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남성 성기능장애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시청자분들의 궁금증 해결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연결됐습니다. 아, 예. 네, 어떤 점이 네. 궁금하신지요? 제가 네. 당뇨 고혈압 약을 먹는 지가 지금 한 20년 넘게 됐거든요. 네, 당뇨 고혈압을 앓고 계신 지 20년이 됐다고 하십니다. 네. 20년 넘게 됐습니다. 네, 네. 26년. 네. 아, 예. 네. 그런데 발기가 전혀 안 되거든요. 네. 전혀 안 되고, 그래 아침하러 가면 조금 거의 되고 이런데, 그 약을 복용하면 가능할까요? 아, 약은 한 번도 안 드셔보셨어요? 예, 한 번도 안 먹었어요. 지금 그 성균이 좀 발견이 잘 안 되신 게 어느 정도 되셨습니까? 한 20년 넘게 됐어요. 네? 20년이 20년 넘게. 넘으셨다고 합니다. 아, 네. 성관계를 그럼 20년 동안 성관계를 못 하셨습니까? 예, 예. 오, 아, 그러세요?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60년이요. 60네. 아, 오래 안 하셨군요. 그러면 44부터 안 하셨다는 얘긴데요. 이거는 뭐 좀 예. 진지하게 그 진단과 네. 진료를 좀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 사이에 뭐 전혀 약도 안 드셔보셨다고 하니까 예, 약도 안 먹고. 노력을 많이 안 해보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요. 지금 제가 뭐 여기서 지금 당장에 약을 드릴 수도 없고 또 그 검사할 수도 없으니까 제 치료 경험상을 얘기를 하면 60대 중반이시고 고혈압 당뇨를 20년 이상 앓으셨으면요. 약 안 듣습니다. 거의 다 약 안 듣고요. 이런 경우에는 뭐 거의 10중 8구 수술해야 됩니다. 네. 수술이 이제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음경 보형물 삽입술, 특히 이제 팽창형 그 수술을 하시면은 지금까지 20년 동안 못 하셨던 거 앞으로 남은 인생 동안 더 많이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정말 확실하게 그런 치료가 되니까요. 네, 그런 그 아.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수술은 가능한가요? 예, 물론 가능합니다. 지금 혈당치 체크할 텐데 보통 어느 정도 되나요? 2시간에. 혈당이요? 네. 예, 혈당이 200, 160에서 200 이상. 아, 예. 아, 수술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 예. 네. 일단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꼭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아, 자, 예. 그래도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또 저희가 부작용이라든가 주의할 사항을 다 고려하셔서 다 잘 생각하셔서 대책을 받으셔서 좀 건강하게 네, 좀 집 알겠습니다. 가정생활 하셨으면 그러게요. 좋겠습니다. 가까운 네. 전문병원 한번 꼭 다시 가셔서 상담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말씀하세요. 네. 저녁에, 여보세요? 네, 말씀하셔도 네, 됩니다. 말씀하세요. 네. 네. 저녁이라 쓰고 낮에 써요. 읽은데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녁에 쓰고요. 네? 발기가 서갖고요. 네. 작아졌다. 안 가라앉았는데, 읽은데요. 아, 발기가 되셨는데 잘 가라앉지 않으신다 이건가요? 예. 네. 그 남편분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32요.
아, 32살이시라고요? 그러면은 그 성관계 후에 그렇습니까? 아니면은 저절로 발견돼서 그렇게 안 꺼집니까? 저도 생각 안 꺼져요. 그러면은 네. 뭐 그때마다 좀 오래 갔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뭐 그때 말씀이 지금까지 안 꺼졌을 일은 만무하고 그리고 보통 발기 시간이 어느 정도 가는 것 같습니까? 1시간 한 2시간 꺼져요. 네? 저녁에 자꾸 만지면은 네네. 예. 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저희가 말씀을 듣고요. 전화는 저희 예.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죠. 이제 얘는 뭐, 발기부전하고 조금 얘기가 틀린 예, 내용 이건 같습니다. 이제 완전히 다른 얘기인데, 네. 나이가 아주 젊고요. 예. 자극에 의해서 발기가 좀 잘 되는 것은, 네. 발기 기능이 뭐 좋다는 얘기죠. 2, 3일 동안 그 발기가 된 게 꺼지지 않는다는 건 문제가 될 수 있지만요. 맞습니다. 근데 뭐 한두 시간, 두세 시간 이렇게 되는 것은 사실 예. 어떻게 보면 부러워해야 하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예, 아주 젊기 때문이었죠. 뭐. 네, 예. 이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예. 그 건강하다는 사인일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가정생활 좀 행복하게 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제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이 남성 질환 중에서 전립선 비대증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질환을 치료를 하면서 동시에 또 수술이 가능한 건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예,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요. 네. 우리 그 중년 남성, 특히 그 50대 이상이 되면 대표적인 중년 남성 질환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소개시켜드렸던 발기부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전립선 비대증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방광 바로 아래에 있는 이 전립선 부분이 이제 비대되면서 생기는 게 전립선 비대증인데 이 전립선 비대증을 치료하는 방법에는 먹는 약도 있고 수술 방법이 있습니다. 사이즈, 크기에 따라서 결정하게 되는데 만약에 전립선 비대증이 좀 커서 좀 많이 좀 진행이 돼서 수술 대상이다 했을 때는 어차피 발기부전하고 같이 있는 경우에는 두 가지 한꺼번에 수술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한 번에 맞춰야 예. 그래서 간편하게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보형물 삽입술 오늘 사실 이게 주제이긴 한데요. 이 특징에 대해서 좀 궁금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설명해 주시죠. 특징이라 그러면은 이제 결국은 이 방금 이제 동시 수술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예. 또 한 가지 동시 수술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네. 음경 보형물 삽입 수술을 하면서 또 묻힌 김에 조금 네. 다른 것도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좀 작아서 크기에 걱정하시는 대한 분들이라든가 콤플렉스가 좀 있었던 분들, 네. 기왕이면 좀 컸으면 좋겠다. 어떻게 예. 보면 많은 남성들의 그 생각이 그렇겠죠. 그래서 음경 확대 수술이라고 있는데 의학적으로 안전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음경 확대 수술을 어차피 마취하에서 보형물 삽입 수술을 하는 과정 중에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기 문제와 기능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는데 네. 그 음경 확대 수술에는 크게 이제 굵게 해주는 방법과 길게 해주는 방법, 그다음에 귀두를 확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굵게 해주기 위해서는 살을 갖다가 피부, 이제 껍질이겠죠. 피부 밑에다가 이렇게 싹 넣어주게 되면 그만큼 이제 굵어집니다. 네. 그 살 중에서 가장 안전한 살이 바로 알로덤이라고 하는 이제 인체 진피입니다. 그걸 이제 사용해서 이제 굵게 해주면 되고요. 길이는 안에 숨어 있는 음경을 잡고 있는 인대 부분을 조금 절제해주면 되고, 예. 그다음에 귀두 확대는 우리 몸에 전혀 해가 없는 약물을 가지고 귀두 피부 바로 밑에 이렇게 쫙 깔아주면서 키워주는 그게 바로 약물질 귀두 확대 네. 방법이 있습니다. 예. 이러한 방법들을 어차피 마취한 김에 같이 하게 되면 크기 문제와 그리고 조루 문제까지 또 해결이 되는 것은 네. 음경 보형물 수술 자체가 사정을 해도 본인이 끄기 전에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네. 파트너가 만족할 때까지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 조루 문제 해결되지, 그다음에 기능 문제 해결되지, 그리고 예. 크기 문제까지 다 한꺼번에 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말 나온 김에 조리에 대한 이야기도 치료법 네. 같이 한번 해주시죠, 선생님. 예, 조루라는 것은 사정을 자기 임의대로 조절할 수 없는 상태를 조루라고 하는데 이거는 원인이 정신적 원인과 신체적 원인이 있습니다. 신체적 원인 중에 가장 흔한 게 음경 자체가 지나치게 예민한 거거든요. 그래서 음경 예민도 검사를 통해서 예민하게 판정이 되면 조금 무디게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디게 해주는 방법은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한 가지는 이제 배부신경 차단술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음경의 감각을 담당하는 신경을 일부 좀 솎아주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아까 귀두 확대하는 방법 중에 지금 이제 화면에
음경 배부신경 가지치기라는 차단술이 끝에를 예민한 거를요. 예. 그래서 예, 마치 이제 그 뿌리털처럼 이렇게 쭉 퍼져서 각 부분의 감각을 담당하는 신경이 바로 배부신경인데 네. 이 파란색으로 그어놓은 이쯤에서 일부만 이렇게 솎아주게 되면 그만큼 감각이 떨어지게 됩니다. 네. 이 배부신경은 음경의 감각만 담당하지 발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다는 특징이 있죠.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이제 그 귀두를 키우는 방법 중에서 약물집 귀두 확대술이 있노라고 아까 내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키우다 보면 마치 두꺼운 콘돔을 낀 것 같이 약간 무뎌집니다. 그래서 네. 조루 치료에도 좀 도움이 되죠. 그래서 그 크기와 조루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많은 치료법을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건강한 성기능을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생활 습관이나 아니면 조심해야 될 음식이 있으면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모두의 처음에 그 얘기를 잠깐 우리가 짚고 넘어왔는데 네. 제가 항상 그 질문 받을 때마다 1번이 운동입니다. 네. 예, 그래서 운동을 규칙적으로 했을 때 수많은 환자분들이 실은 저한테 그 증인처럼 저한테 많은 고백을 한 적이 있는데 운동을 하셔가지고 발기부전 네. 이걸 늦출 수 있는 게 적어도 5년 이상은 늦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꼭 하시고요. 두 번째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같은 사안이라도 좀 긍정적으로 보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게 결국 스트레스를 줄여주기 때문에 이 발기부전을 올 수 있는 그 확률을 조금 떨어뜨립니다. 네. 스트레스가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기능 장애 주요 원인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만 얘기했는데 운동과 그리고 긍정적인 사고 방식 그것을 좋은 방법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그리고 남성 성기능 장애가 이 주제였는데 여성분들이 전화를 좀 많이 맞아요. 주셨어요. 예, 근데 요즘- 여성이 전화 줬지만 네. 결국 남성 성기능에 대한 그렇죠. 걸 문의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부끄러워하시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네. 수술을 좀 방치하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한마디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얘기도 아까 했지만 결국 이거는 방치하면은 네. 저절로 좋아지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가면 갈수록 더 급속도로 나빠집니다. 그래서 절대 방치하지 마시고 이런 문제 이건 모든 병은 우리가 알리라는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병이 있을 때는 꼭 전문가를 찾아서 빨리 도움을 받으십시오. 네. 그러면은 성기능뿐만 아니라 전신적인 건강에도 아주 매우 유익한 예. 그런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네. 그냥 산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좀 사는 것처럼 살자. 네, 약간 그렇습니다. 전문병원을 한번 두들겨져가지고 꼭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담스 비뇨기과 이무현 원장님과 함께 남성 성기능 장애 원인과 치료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